결정 트리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머신러닝 기법이기도 하고요. 최근에 또 다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기법입니다.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볼게요. 우리 어떻게 이거 나눌 수 있을까요? 첫 번째, 원인지 아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나눠지고, 두 번째, 아직 완전히 안 나눠졌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나눕니다. 파란색이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겠죠? 그래서 얘네들은 다 나눠졌는데 아직 얘가 안 나눠졌네요. 얘도 나눠보겠습니다. 주황색인지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부모 노드, 밑에 있는 걸 자식 노드. 다시 자식 노드도 부모가 되죠? 이런 식으로 부모 노드, 자식 노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도대체 이 질문들 어떻게 만들 수 있냐? 진위계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A가 한쪽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1 한쪽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다른 쪽, 이건 또 다른 쪽이 되겠죠? 다른 쪽의 제곱을 빼주면은 진위계수가 됩니다. 이거 문제로 풀어봐야 돼요.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. 1 빼기 이거 오면은 0.4죠? 0.4의 제곱 마이너스 0.6의 제곱 그러면은 1 빼기 0.16 빼기 0.36 해서 1 빼기 0.52에서 0.48이 됩니다. 진위계수가 0이 되는 상황 어떤 상황? 한쪽에 완전히 몰렸을 때 그렇게 되겠죠? 그러면은 0이 됩니다. 그래서 진위계수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좀 지저분하냐 많이 섞여있냐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. 그래서 0이 되면 완전 한쪽으로 가 있는 거가 되겠죠? 그래서 정보 이득, 정보 개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정보 개인이란 표현을 써주세요. 제어에서도 그렇고 개인이란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. 근데 혼자 이득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거든요. 근데 개인을 좀 뭐랄까 번역하면 이득이 되는데 좀 촌스럽습니다 표현이. 정보 개인 이러시면 되고요. 정보 개인은 부모 노드의 진위계수에서 자식 노드의 진위계수를 뺀 거,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걸 정보 이득이라고 하고요. 한번 계산해 볼게요. 그러면 얘는 0.1이고요. 0.5가 되네요.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차이가 크면은 정보 이득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결정 트리는 어떻게 질문들을 만드냐? 정보 이득이 최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뉩니다. 즉, 한 번 진위계수 높게, 한 번 낮게. 즉, 한 번 좀 퓨어하게 나누게, 한 번은 좀 안 퓨어하게 나누게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한번 좀 시각적으로 볼게요.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첫 번째 막연히 질문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. 그 다음에 막연히 질문하게 됩니다. 그럼 높은 진위계수, 낮은 진위계수, 낮은 진위계수, 높은 진위계수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찾는 과정을 생각을 해볼게요. 먼저 전세계 인구로 했을 때 어떻게 나눠야 돼요? 막연한 질문부터 해서 잘라내야 됩니다. 남자냐 여자냐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질문에서 떨어뜨려내거나 찾거나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 라이브러리 불러주시고요. 제가 계속 썼던 이 데이터 한번 불러와 주세요. 이런 식으로 불러와 주시고 플롯 그린 다음에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스프릿 이것을 이용해서 나눠주게 되고요. 이렇게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오게 됩니다. 왜 클래시파이어냐? 사실 디시전 트리는 두 개 다 있어요. 클래시파이어하고 리그레서 둘 다 있습니다. 이번에 뭐 부동산 시장 예측할 때 높은 순위를 기억했던 디시전 트리가 이 리그레서를 쓴 겁니다. 요건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. 정확도 매우 높게 나오죠. 정확도도 스코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여기서 맥스 뎁스, 여기서도 그린 맥스 뎁스는 최대를 의미하게 됩니다. 지금이야 상관없어요. 안 쓰셔도 비워놔도 상관없는데 진짜 이번에
그 데이터 실제 쓰실 때 이런 거 좀 규제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2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총 노드가 3개가 됩니다. 첫 번째 부모 노드 세주지 않거든요. 0이라고 세니까 그 밑에 1, 2가 됩니다. 그래서 플럭 그릴 때 이거 필드 색깔 예쁘게 좀 칠해주는 거고요. 피처 네임 넣게 됩니다. 그래서 딱 나누면은 기준이 명확합니다. y가 4보다 작으면 한쪽, 아니면은 한쪽,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위계수도 보이네요. 진위계수도 보이죠? 그래서 진위계수가 높다가 낮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3대 4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디시전 트리에 또 매우 큰 강점이 있습니다. 바로 DT Feature Importance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컴포넌트를 쓰시면요, 이게 X고 Y인데 얘만 보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지금이 워낙 단순해서 1차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0, 1로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뭐 0, 0.3, 뭐 0.2, 0.1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때 이 피처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. 요거 2개만 좀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정보를 주니까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보고서 쓰실 때 디시전 트리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2개의 장단점이 있어요. 장점, 단점이 있는데 단이죠. 첫째,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을 명확히 알려줘요. y가 뭐 4보다 작다 이런 거 좋죠. 그 다음에 중요도, 그 칼럼 중요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. 다만 단점도 있는데, 첫째, 아까 y는 4 이렇게 나눴잖아요. 이거 지극히 컴퓨터스러운 거거든요. 이러다 보면은 오버피팅, 과적한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. 아까처럼 진위계수가 높다 낮다 할 때 이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일 수가 있어요. 막연히 나눌 때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이상형 찾는데 외계인이냐? 뭐 이런 질문하면 진위계수 확 높아, 진위계수가 낮아지죠. 다 외계인이 아니니까.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질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건 당연히 과적합하고도 연관이 되고요. 그 계산 속도로 늦추는 영향이 됩니다. 그런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정 트리 한번 해봤습니다. 결정 트리는 요새 좀 많이 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법인데요. 어떤 그 칼럼의 기준을 알려주고 그 중요도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진위계수의 차이인, 부모와 자식의 진위계수의 차이인 인포메이션 게인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